안녕하세요. 오늘은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심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하세요. 아닙니다. 네. 가장 네. 핫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전방위 플레이어로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만 해도 연주가 네. 벌써 2개가 있으셨어요. 네. 화요일에 독주였고 네. 토요일에 협연. 네, 그랬죠. 네.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맞아요. 예, 네. 아드리엘 김 지휘자님이 맞습니다. 이끄시는 네. 거기서 프리드리히 굴다의 협주곡을 또 협연을 하셨어요. 굉장히 네. 참 난이도가 높은 곡들을 연달아서 연주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하니까 좀 알게 모르게 제가 좀 나이가 그래도 있는데도 좀 느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젊으신데요. 바빴지만 좀 되게 보람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모로. 이번에 그럼 스스로 평가를 하시기에 이번 연주는 좀 어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독주예요? 아니면은 둘 다요. 둘 다요. 아니 독주에도 사실 네. 이 제의를 한 달 전에 받았어요. 아, 정말요? 워낙에 2월 15일이 크리스티앙 찜머만 리사이트였는데 갑자기 취소되셨어요. 네 갑자기 네. 취소되고 연기가 됐는데 네. 제 기획사가 이제 마스터 미디어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갑자기 공연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저 모르게 이미 결정하셨더라고요. 와, 정말요? 그리고 이제 1월 그때가 11일인가 12일인가 저 오랜만에 이제 휴가 갔을 때인데 강릉에서 네. 첫날부터 전화 받고 갑자기 막 떨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연습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한 네. 달 동안 그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급하게 준비했죠. 그럼 곡들이 뭐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시벨리우스 등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날 연주를 제가 몰래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곡은 아무래도 파젤세이의 Four Series였어요. 네. 이게 독주의 부제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선생님께서 한번 초연을 하셨던 곡이에요. 네, 한국에서. 초연을 먼저 하고 네. 이제 그 뒤에 좀 연주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아, 여러 그래요? 첼리스트들이 좀 한재민 첼리스트라든지 뭐 베이제 첼리스트 이런 분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네, 네. 좋은 작품을 알리는 것도 아무래도 저희 역할이니까. 그렇죠. 네, 좀 발굴해서 가뜩이나 이제 첼로는 레퍼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개를 좀 이렇게 찾아보는 편이에요. 저 워낙에 파젤세이 팬이라 네. 그분 음반을 찾다가 이게 뭐지 하고 들어봤는데 첼로 소나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꼭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했죠. 네. 네. 저보다 피아니스트가 더 좋아했어요. 재밌다고. 그래요? 네. 프리페어드 피아노 네. 기법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잡고 손으로 잡고 네, 치는 하는 거죠. 것도 굉장히 독특했고 네. 또 기법적으로도 그 콜레뇨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활을 2개를 가지고 나오시길래 왜 2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 했는데 중간에 콜레뇨 네. 나오는 악장에서 활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래도 괜찮나? 저 활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무슨 활이었어요? 2번째 활은? 그 카본이었어요. 카본이었어요. 네.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5만 원짜리로 연주 그날 쓰고 버릴 생각으로. 그런 활이었죠. 네. 파젤세이의 4개의 도시 곡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 이제 개인적인 추억이 있던 4개의 도시를 골라서 이제 썼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악장이 시바스고 그 1악장에서는 터키 전통 관악기라고 그 두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선 첫 밑에서 연주하면서 이렇게 약간 관악기 이렇게 네. 바람 소리 비슷하게 맞아요. 이제 네. 그렇게 전통 악기들 그런 특이한 주법이 되게 많고요. 2악장은 호파인데 여자들은 어깨를 계속 털고 남자들은 이제 발을 계속 구르는 네. 그런 춤곡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앙카라는 제일 친한 친구가 또 앙카라에서 왔거든요. 아, 정말요? 이제 뭔가 되게 종교적인 그런 데인가 봐요. 그쪽이. 그래서 좀 듣기에는 되게 기괴하고 음산하고 한데 파젤세이 자기의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신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좀 되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드룸은 좀 유흥가 쪽이었어요. 그래서 재즈가 그래서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첼로랑 피아노랑 이제 서로 취해서 이제 네. 싸움이 붙어서 네.
우장창 이렇게 끝나는. 이번 이제 독주에 이제 지나서 그 굴다 협주곡 하신다고 들었을 때 첼리스트 심준호의 한계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개 저는 잘 봤는데요. 너무 어렵던데요. 네, 참 심상치 않은 네. 곡이었던 만큼 네. 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굴다는 1월부터 벌써 시작했었죠. 왜냐면 연습 안 하고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혼자 막 하다가 막 힘들었는데 또 이제 막상 빅밴드 들어오고 네. 드럼 오고 하니까 좀 되게 신났어요. 되게 하면서 하시면서요? 이거 재밌는데 이러면서 약간 오히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굴다 협주곡 연주 제의는 아디레일 김 지휘자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네, 지휘자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 옆에 또 그때 굴다를 연주했었던 첼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이경준 첼리스트라고. 네. 그 연주도 사실 가서 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몰랐죠. 왜냐면 듣기는 너무 쉽고 듣기는 재밌는데. 또 신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어렵지? 그러니까 형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거절을 제가 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하실 수 있다고 계속 그러셔서 했다가 망할 뻔했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사실 그날 연주도 되게 좋았다는 후기를 제가 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냥 어떻게 끝났네요. 네. 평소에 연주하시는 그런 음악의 범위가 굉장히 넓으시고 네. 스스로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올라운더가 되고 싶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네. 네. 아직은 무언가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는 싫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들으시면은 개성 없다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진 올라운더가. 않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또 뭐 바로크 음악 쪽의 접근법이라든지 네. 현대음악, 낭만음악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뭔가 스페셜리스트 되기에는 다 놓기가 싫은 거죠. 네. 어떤 시대 곡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아직은 올라운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 그 가운데서도 근데 색깔을 잃지 않으시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매된 베토벤 음반 네. 들었을 때 그것도 사실 되게 신선했죠. 왜냐면은 비브라토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담백한 베토벤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있잖아요. 그 베토벤의 그 밑에 숨겨져 네. 있는 열정이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없지 않았거든요. 그 연주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네. 스페셜리스트가 아직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곡들을 섭렵할 때 이렇게 본능적으로 와닿는 작곡가가 연주가한테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작곡가는 누굴까요? 저는 베토벤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어릴 때 제가 음악이 처음으로 좋아진 게 이제 베토벤 첼로 소나타 2번을 네. 이제 공부했을 때거든요. 근데 사실 악보 너무 쉽고 별로 할 게 없는데 제가 그때 조영찬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인데 맨날 혼을 났어요, 그 곡을. 네. 그래서 내가 왜 혼나는 건지, 뭐 음정이 틀렸길래 뭐. 근데 너는 생각이 없이 한다고 계속 선생님이 레슨을 거부하시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뭐가 문제지?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대체 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원하셨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색이라든지 이제 뭐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거를 존중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가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하고 나서는 좀 뭔가 알겠어요. 무슨 어떤 곡을 하더라도 좀 흐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베토벤이 저한테는 조금 은인 같은. 그리고 그 정서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네. 인간적인. 사실 저도 네, 그래요. 네, 저도 네. 변하지 않게 사랑하는 작곡가가 베토벤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전공 연주를 한번 했고 이제 작년에 전공 연주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네. 10년마다 한 번씩 네.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또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10년. 그렇죠. 네. 비브라토도 별로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그 해석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네. 원전 연주 비슷한 원전 연주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맛을 내는 거에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배웠고. 네. 네, 네. 그러면은 평소에 클래식 음악 말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거의 클래식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연주해야 되는 곡이나 네. 아니면은 했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곡도 듣고, 그리고 뭐 듣는다면은 이제 재즈 쪽을 듣죠. 네. 근데 가요를 안 들어요, 제가. 네. 이렇게 가사 들리면 이렇게 힘드세요? 신경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운전할 때도 한국말 가사 들리면 네. 약간 집중이 안 돼요. 그 조영창 선생님 말씀이 나온 김에 아, 네. 선생님께 16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 20년은. 그래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니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조영 선생님이 때부터 한번 맞아요. 보시고 네. 너는 첼로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다고 아, 네.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첼로를. 아, 왜요? 아니, 이제 어머니께서 피아니스트셨는데, 네.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음악으로. 음악의 길이요. 네, 이제 성공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특출나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그냥 이번 캠프 마지막으로 가보고, 아니면은, 캠프였군요. 네, 캠프였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평가를 받자.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그만두자고. 그래서 이제 조윤정 선생님하고 첫 레슨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발발 저한테 이름이 뭐냐 그러셨는데 제가 비발디 했거든요. 비발디라고. 오, 미스터 비발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조윤정 선생님이 감사하게 또 절대 그만두면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캠프 끝날 때 교수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살면서 그렇게 첼로 잘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거죠. 조윤정 선생님 그때. 네. 예, 너무 멋있고요. 그냥 막 이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가 정말 제가 5학년 때부터 쭉 배웠으니까 20년 했네요. 거의 아버지 같이. 그렇죠. 그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셨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조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영감 같은데요. 그 본인이 너무 잘하시니까 보는 것만으로 그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새어 그렇죠. 나오는 네. 그런 거에서 되게 영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조영창 선생님하고의 공부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노르웨이로 건너가셨어요. 맞아요. 가셔서 이제 트롤스메어크 교수님한테 배우셨는데 그분은 또 어떤 배움이 있었나요? 차이점이 있었나요? 조 교수님하고 메어크 교수님하고? 차이점이 많았죠. 일단 성향이 두 분이 완전히 반대세요. 그러니까 트루스 선생님은 워낙 샤이하시고 아, 이거 제가 컨택할 때 진짜 되게 제가 극적이었더라고요. 네, 트루스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아니 노르웨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노르웨이가 가야 되나 봐요. 물가도 너무 비싸고 네. 빅맥 세트가 한 3만 5천 원, 4만 원 막 이래요. 네. 네, 좀 그랬는데 제가 그 메일을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거의 1년 동안 답장을 안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DHL로 보냈어요. 제가 DVD랑 편지랑 이렇게 제 전화번호랑 그래서 보냈는데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하고 독일의 다른 선생님께 컨택하고 푸어슈필이라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네네. 그날 아침 이제 7시인가 기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이만큼 온 거예요. 너 원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너 학교 보고 싶으면 꼭 한번 와라. 그리고 교수님 전에 좀 못 가요 죄송해요 이러고 다음날 다음날 갔어요. 제가 그렇게 바랬는데 처음 선생님 딱 뵀는데 야 그때 막 너무 이 전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에게는. 그래서 전설 앞에서 네. 또 이렇게 화를 떨으셨나요? 그때는 안 떨었어요. 그때 나이가 좀 있어서. 근데 너무 영광스러웠죠. 일부러 그 선생님 18번이었던 드보르작을 가져가서 배웠죠. 그리고 네. 3시간 정도. 그냥 레슨이. 하루를 비워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레슨이 아니라 거의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해서 그분도 근데 성격은 너무 다른데 그 저한테 또 와닿는 게 네.
연습을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근데 와, 그게 필요하시냐?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하면 못해. 안 되는 테크닉도 너무 많고 나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 멜 선생님이 한 번 그 좀 편찮으셨었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네. 연주를 사실 못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재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재기하시고 그때 이제 그때 교수 시작하시고 지금도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선생님 딱 교수하실 때 있다가 네. 네, 그때 딱 가게 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현왕 아, 지현왕 선생님은 그 사이예요. 그 사이에요. 제가 그렇구나. 상하이 가서 네. 받고 네, 네. 그랬죠. 세 분의 각각의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그거를 다 이렇게 전수 받으셨네요. 근데 또 음악이 또 전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네,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레슨 하실 때 그 중점이 테크닉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되게 테크닉 쪽, 그러니까 이론 쪽으로 되게 많이 집중해서 가르쳐요. 음악은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실패하라고 뭐든 나가서 떨어지고 뭐든 해서 다 실패해버려. 왜냐면은 지금 느낀 게 제가 맨날 인터뷰 때 하는데 그 실패 회피 성향이 진짜 강해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예전보다요? 네. 그러니까 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거를 다 시키죠. 네. 그런 쪽으로. 그렇죠. 사실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배우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그걸, 결실만을 네. 보고 네. 하니까. 딜레마라면 딜레마인 게 이제 특히 남자 지자들은 이제 다들 연주자 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연주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약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근데 너 안 생기면 연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음악적인 거는 최소한으로 건들고 네. 이제 그 음악적인 거 만들어갈 때 필요한 이제 테크닉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죠. 네. 네. 그 칼라치 스트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나눠볼까 해요. 칼라치 스트링은 이제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 고 권혁주 선생님 그리고 장유진 씨, 그 다음에 이한나 네. 비올리스트 이한나 씨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결성이 됐나요? 2012년도에. 처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모르는 번호로. 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권혁주인데 내가 쿼르트 탈라 그러거든. 그래서 누구요? 네. 안 믿었죠 처음에. 무슨 근데 이제 쿼르텟을 같이 하자고 이제 혁주 형이 그때 제의를 먼저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현악 사중주, 이 쿼르텟이라는 장르가 저는 실내악 중에서도 가장 단원들이 좀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칼라치를 오래 하시면서 서로 간의 결집력, 이해력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싸운 적이 없어요. 칼라치 스트링 쿼르텟은 네. 싸운 적이 없고. 그만큼 음악적이나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서로 잘 네, 맞아서일까요? 그렇다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권혁주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때 권혁 선생님 계실 때 쇼스타코비치 연주를 저도 봤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참 인상적인 연주였어요. 그 쿼르텟 연주가.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참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펐던 그 마음이 아직 생생하고 그날 부산에 이제 저희 악기를 그때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그날 연락을 받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제 부산으로 갔어야 됐어요, 제가. 그리고 가서 악기를 받고 어머님께 악기를 받고 그날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진짜 그 악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지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메시지를 아주 너무너무 위로의 말을 그렇게 제가 그 메시지에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메시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때 선생님 기분이 어떠셨는지 마음이 그게 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뭐 시차가 있었거든요. 그 노르웨이 있을 때라. 아니 뭐 너무 전화가 많이 와 있길래 네. 카카오톡으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제 한나라 선생님이 형 닭의 소식을 이제 안 믿었죠. 검색어 1위가 권혁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못 가봤어요. 형 있는 곳에.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 칼라치들이 다 못 가고 가실 수가 없으셨을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그래도 한번 갔다 오자고 예, 파주 한번 갔다 오자고 그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갔다 왔죠. 예. 근데 직접 보니까 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게 몇 년 만에 정말 용기 내서 예, 간 건데 선생님 SNS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의 20대 때의 영웅은 권혁주였다. 맞아요. 제가 너무 존경했으니까요. 그 칼라치가 연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8시간 막 이렇게 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다들 바쁠 때라 이제 1시 넘고 막 이럴 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연습을 하러 가요. 개인 연습을. 네. 형 어디 가요? 나 연습해야지. 또 2, 3시, 4시 연습하고 네. 맨날 연주하고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혁주 형 거의 기일마다 제가 협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매번 연주 때 이제 앵콜 때 네, 이거는 고 권혁주 제 동료이자 너무 훌륭한 음악가였던 고 권혁주님께 헌정한다 하고 이렇게 백조 무반주를 항상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백조를 무반주로 하고 네. 네, 그랬죠. 자, 저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에서 네. 한국 시리즈 경기 프로야구 때 애국가 연주하셨는데 네. 그게 기악가로서는 처음이었다고 해요. 어떠셨어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일단 전화가 와서 네. 저는 야구를 이름도 몰라요. KBO라고. 네. 아, 네, 뭐, 예. 이제 야구장에서 연주해서, 예? 야구장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했는데, 네. 코리아 시리즈가 엄청 큰 거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 크던데요, 거기? 예, 거기, 그리고 리허설도 못 하겠어요. 아, 정말요? 옆에 또 무슨 경호원 같은 분들이 둘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도망가지 못하겠다. 네, 화장실 가는데 따라오고 막. 진짜요? 네, 진짜로요. 나가니까 이제 실감이 되죠. 그 사람 네. 저 요만하고 구장 이만하고 네. 사람들 막 다 이러고 서서 그래서 평생 떨 걸 다 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날은 그래서 갑자기 다 조용해지죠. 그렇죠. 막 구장은 이렇게 대낮처럼 밝고 네. 사람들 조용하고 앞에는 무슨 RC카 같은 게 카메라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 전광판에는 선수들 막 손대고 있는 게 다 뜨니까 신이죠. 이거 어떡하지? 그죠? 국기대학 경례할 경례하면 때. 라레도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 아침에 뭐 먹었지? 그 집중 안 될 때 그 생각나는 것들. 네. 나 신발끈 묶었나? 막 이런 거 있죠. 아, 그런 생각들 하시는구나, 선생님도. 네, 저 처음이었어요. 그런 때가. 그 중학교 때 실기 시험 때 이후로 그렇게 집중 안 될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뿌듯했죠. 그 누가 해보겠어요, 이제 또. 네. 근데 그럼 또 앞으로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곡이나 연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해 좀 다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어차피 굴다도 위시리스트에 있었는데 했고 네, 하나 하셨고. 이제 5월에 이제 리사이틀을 또 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올해 리사이틀 거의 한 대여섯 번 정도 아마 네, 갑자기 생긴 게 너무 대단하시네요. 많아서 네. 네. 근데 이제 곡이 안 겹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5월은 제가 올 프렌치로 짜놨어요. 근데 그게 드뷔시랑 프랑크하고 클로드 볼링이라고요. 예. 그 맞죠. 재즈 피아노 트리오라는 예.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보고 싶어서 이제 구색은 또 올 프렌치로 해서 됐고. 이제 해볼 거고 6월에는 또 맨델손
슈트라우스, 쇼팽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아, 저 몰랐는데 제 네. 주위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얼마 전에 돈가스라고. 아, 계속 돈가스만 선택하시는군요. 네,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아, 뭐 술도 좀 가끔 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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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하시는 거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네. 어떤 종류를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저 다 좋아합니다. 근데 돈가스는 어쩔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나 맛있지 않나요, 선생님? 맞아요. 저는 그 그래요. 실패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실패가 정말 없어요. 아름다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비내에서 오셨으니까 또 아유, 슈니첼 슈니첼. 또 네. 아, 예거 슈니첼 아, 되게 예거 좋아해서 아, 진짜요? 찾다 이태원에 있더라고요. 아, 커리부어스트도 있어서 진짜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거기 가끔. 강아지 베니 네. 원래 강아지를 좀 많이 키우셨어요? 이전에도? 아니요, 이게 베니를 좀 데려온 것도 조금 사연이 있는데 네. 원래 그 공약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너가 예원 수석 입학을 하면 네. 소원이 뭐냐? 저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데 했거든요. 네. 근데 안 사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를 받고 네. 이제 하는데 예고 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석하면 사줄게, 진짜. 그래서 네, 근데 합격하고 3일 있다 조영찬 선생님이 유학을 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못 데려왔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이 좀 먹고 이제 복수를 해드렸지. 어떻게요? 그냥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냥 무작정? 야, 엄마 아빠한테 인사해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와, 너 미쳤냐고 당장 도로 갖다 줘 막 이러시더니 30일 있다 아버지가 딱 귀엽긴 귀여운데 다음날 이렇게 들고 박진데 그리고 그 되게 착각 많이 하시던데 벤이 되게 커요. 막 가끔 연주 오시는 분들이 벤이 옷 이렇게 선물로요. 선물로 막 어머. 주시는데 하나도 안 맞고요. 그리고 베니는 뭘 입히면 절 물어요. 안 입을라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떤 분이 이거는 설마 맞을까로 망토를 갖다 주셨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목이 안 들어가요. 네, 얼굴이 작아요, 걔가. 이상적인데요? 네, 얼굴이 작아서 그러지 엄청 활발하고 네. 악마견. 네. 이게 희한해요. 그 계급 나누잖아요, 걔네가. 저는 제 동생밖에 못 들어가고 동생이 미국에서 유학할 동안 못 보다가 네. 보니까 갑자기 관심이 다 글로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또 마셨군요. 상처 자존심 상해가지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생명부지여도 강아지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이렇게 화합이 되는 자식 모습들을 자랑?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연주 전에 많이 떠시나요? 아, 저 많이 떨어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딱히 없죠. 그냥 나가서 한 줄 정도 하면 괜찮아져요. 한두 줄. 괜찮아요. 네. 딱 차분히 가라앉으세요. 한 줄 지나면. 네, 두 번째 곡 할 때는 완전히 괜찮고요. 네. 그래서 항상 조금 엘가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죠. 바로 그렇겠습니다. 들어가야 바로 되는 들어가니까. 뭐 생쌍이라든지 네. 그런 곡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경험 플러스 정신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옛날에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 맨날 하신 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네. 감자. 네. 연주를 해도 그 긴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주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연주력을 유지하는 그런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존경과 박수를 저도 보낼 수밖에 그렇게 없는 것 생각해요.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독주회 같은 거 하면은 좀 항상 뭔가 차갑게 시작해서 되게 뜨겁게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성을 놓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좋은 거죠. 다른 거 신경하면 아무것도 안 쓰이는 딱 타이밍이 오롯이 와요. 그 안에 네. 딱 잠겨버리는 순간. 네, 요번에 독주회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네.
그게 전달이 집중- 되더라고요. 네, 집중도가 엄청 좋아져요. 저는 이성을 놓으면 얘기자 볼 때는 네, 오히려 그냥 확 빠져들면 네. 집중도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근데 첫 곡은 항상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좀 맨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네, 가장 힘든 게 첫 곡이고 첫 음이고요. 네. 감자가 있습니다. 아, 그 도움 안 돼요. 절대 감자를 안 보여요. 절대 감자를 안 보여요.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심도 있으면서도 되게 편안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네, 재밌게 인터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영 아트 트레이드에서 저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뜻깊은 시간 보냈고 또 수영 아트 트레이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좀만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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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네. 첼리스트 심준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웃어서. 제가 인터뷰했죠. 이쪽이 인터뷰여갖고. 아유, 그러니까 보따리로 푼 느낌.